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 구강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서울대고 치과 원장 김현석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하나는 건강한 치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건강한 치아는 흔히 오복 중에 하나로 들 알고 계십니다. 오복이라는 표현은 유교경전 5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5가지 소망을 뜻합니다. 오복에 속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치아는 수와 강령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구강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구강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치아 상실로 인해서 저장력이 감소하게 되며, 저장력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음식물의 섭취가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먹는 즐거움이 당연히 감소하실 것이고요. 먹는 즐거움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강 악화는 또 다른 치아 상실을 일으키고, 치아 상실로 인해서 잇몸뼈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잇몸뼈가 흡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골격이 변하며 안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모의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이제 거울에 비춰 보이기 때문에 많은 심리적 위축과 우울증까지 앓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울증과 심리적 위축도 치매 높은 발병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당뇨와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전신질환들이 구강위생에 따라서 발병될 수 있다는 최신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은 구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구강관리법은 건강한 성인이나 어르신들이나 같습니다. 주요된 목표는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잇몸 질환이라는 것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치아 주위 잇몸의 염증성 질환으로 치아 주위 인대와 잇몸뼈에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치과에 오셨을 때 잇몸에서 붓고 피나고 치아가 흔들린다는 증상들은 다 잇몸 질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생관리가 가장 좋은 것은 양치질을 잘 하시는 것이긴 하시지만, 양치질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입안에 있는 잇몸 질환은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권장되는 치과 검진 주기는 3에서 6개월 정도인데, 잇몸 질환이 심하신 경우에는 매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5세로 별세하신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굉장히 건강하시고 잇몸도 굉장히 건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혜 선생님이 95세까지 건강하게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인터뷰에서도 건강한 치아로 인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매월 가셔서 짧게는 매주 치과에 내원하셔서 잇몸 질환 및 충치 검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과에 오시면 어떤 것을 하느냐? 3에서 6개월 정도마다 치과에 내원을 하시게 되시면 치석 제거를 하시게 됩니다. 치석은 잇몸 질환의 가장 초기 단계에 생기는 치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치석 제거는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건강보험도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금은 2만 원 내외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케일링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케일링 후에는 치아가 시리거나, 아니면 스케일링 한 후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 더 흔들려서 치아가 약해지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흔하게 있는 오해들인데, 잇몸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양치질만 하셔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러한 치석 제거를 받거나 잇몸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잇몸에 존재하고 있던 이러한 치주 질환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붓기가 좀 빠지면서 잇몸에 있던 피가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런가 동시에 잇몸의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잇몸의 부피가 감소하며 치아가 일시적으로나마 좀 더 흔들리고 그리고 약해지는 느낌이 드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치석 제거는 잇몸을 더 튼튼하게 하는 과정이지 잇몸을 약하게 하거나 치아를 손상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구강 위생을 이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치를 제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음식물 섭취 후에는 꼭 양치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양치질 외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 수단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 외에 할 수 있으신 것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하시거나 그거와 또 더불어 주무시기 전에는 가글을 하시거나 아니면 혀를 닦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열심히 닦기보다는 정확한 치수치를 중요합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하루에 2번 이상만 제대로 닦아도 잇몸 질환은 현저히 줄일 수 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2번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전에 333 운동이라 해서 하루에 3번, 3분 이상, 3분 이내, 음식물 섭취 후에는 3분 이내라고 한 그런 운동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외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그 미국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2분 이상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만 하면 구강위생관리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입술질을 하는 법은 여러 방법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이 바스법이랑 그리고 롤링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바스법 같은 경우에는 잇몸 질환이 좀 심한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긴 한데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했을 경우에는 치은퇴축 또는 치아의 마모증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 더 쉬운 그 롤링법을 설명드리고 하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솔질을 할 때는 우선 구강을 위아래로 나눴을 때 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아래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위에를 하실 때도 잊어버리기 쉬운 입천장 안쪽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쪽부터 할 때는 치아에는 완두콩 크기의 칫솔에는 완두콩 크기의 치약을 짜서 그 치약을 짤 때는 칫솔에 어느 정도 스며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주면서 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짠 후에는 칫솔을 45도 정도 잇몸을 향해 경사를 지게 하고요. 치아 하나당 5번에서 10번 정도씩 천천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면 45도 정도 경사지게 해서 잇몸부터 치아까지 쓰다듬듯이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칫솔모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칫솔모는 45도 경사지게 한 후에 쓰다듬듯이 이럴 때 칫솔이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롤링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랑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롤링 테크닉 했을 때 칫솔의 이 머리 부분이 다 들어가기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안쪽을 다 한 후에는 치아의 바깥면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칫솔모를 45도 정도 경사지게 해서 입 밖으로 치아 밖으로 음식물들이나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치태를 쓸어내듯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번에서 10번 정도씩 하시면 되고 앞니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래 치아를 하는데 아래 치아도 똑같이 혀 안쪽부터
45도, 칫솔은 45도 경사지게해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듯이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잇몸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너무 세게는 안 하셔도 되고, 잇몸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 안쪽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똑같이 바깥쪽도 하시면 되고요. 위아래를 다 하고 난 후에는 교환면도 세게 닦으시면 됩니다. 치아 표면 중 가장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하셔도 치아에는 크게 손상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치아 씹는 면이 끝나고 나면 가장 양치하기가 힘든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는 치아의 가장 뒷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나이까지 표현이 됐지만 이 뒷부분은 힘들어서 가능하다면 칫솔을 더 작은 것을 사거나, 아니면 이 뒷부분만 사용하시는 또 칫솔이 따로 있는데, 그런 칫솔들을 이용해서 이 치아의 가장 끝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가 요거보다는 더 작고 좀 동그랗게 생기는 칫솔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트 가면 팔기 때문에 그런데 하시면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치아는 이제 깨끗해졌지만 입안에 많은 잔여물들이 이제 입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혀를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치질의 마무리는 물론 이 사이에는 보조적인 수단도 사용하면 좋죠.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치실이나 아니면 치간 칫솔 등이 있습니다. 치실 사용법은 우선 대략 한 50cm 정도의 길이를 자르고요.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실을 중지에다가 감아야 됩니다. 중지에 감고 치아 표면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 한 2cm 정도의 그런 부분을 검지와 엄지로 잡고요. 치아 사이에 넣고 흔하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제 구두를 닦는 것처럼 치아 사이에 넣고 치아 표면을 향해서 쓱싹쓱싹 이렇게 5번에서 10번씩 닦아내시면 됩니다. 하고 난 후에는 반대편도 하시고요. 치간 칫솔의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롤링법이나 아니면 다른 이솔질 법으로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 칫솔모의 방향이 평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아 표면은 깨끗해지겠지만 치아의 모서리 부분은 잘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서리 부분을 닦기 위해서 이런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고, 치간 칫솔도 또한 같습니다. 치간 칫솔을 많은 분들이 이제 소리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를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만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치간 칫솔은 다 구부릴 수 있게 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살짝 구부려서 치아 모서리 부분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넣은 상태에서 치아 모서리 부분을 향해서 닦아서 치아 모서리 부분이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와 치아 표면과 치아 사이가 깨끗하게 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러한 텅 클리너라고 하는 혀 클리너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하셔가지고 혀를 닦는 것입니다. 혀를 닦을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칫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혀를 잘못 닦았을 때는 혀에 있는 미래에 손상을 줘서 오히려 더 세균 감염이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러한 칫솔모가 없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러한 텅클리너라는 것을 구매해서 사시면 되고, 하나의 비용은 대략 5,000원 내외인데 하나 사시면 평생 쓰시기 때문에 요거는 구매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칫솔질과 이러한 가능하다면 치실과 치간 칫솔이 끝나고 나면 혀를 마무리로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텅 클리너를 사용하실 때는 중요한 것은 혀의 끝부분, 혀의 후방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역질을 날 만큼 혀 깊이 넣어서 혀 끝부분까지 좀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혀의 후방부에는 미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음식물과 세균들이 침착될 뿐만 아니라 많은 입냄새의 원인도
혀의 후방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 끝부분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구강위생관리법의 또 중요한 부분은 구강건조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구강건조증이란 노화나 아니면 여러 다른 전신질환 아니면 복용하고 계시는 여러 약물들로 인해서 일시적이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침 분비가 감소해서 입안이 마르는 증상을 뜻합니다. 침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치와 충치 발생 그리고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침샘을 자극할 수 있는 레몬과 같은 시큼한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침샘 자극 마사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후반부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침샘 마사지를 하셔가지고 침의 분비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실된 치아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수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장되는 시기는 치아를 상실하고 난 후에는 6개월 안에는 그 부위를 수복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치아에 상실이 된 부위가 개수가 많으면 이제 틀니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틀니가 아니고 치아 상실된 부위가 적으면 이제 최근에 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임플란트 수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치아 상실된 부위가 있었을 때는 이제 브릿지라는 치료 방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워낙 좋은 재료와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란 이렇게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티타늄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근을 심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인공 보철물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임플란트가 발명되지 않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쌌을 때는 임플란트가 없이 이제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이러한 브릿지라는 보철물을 이용하여서 공중에 띄워두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결국에는 치아가 없는 부위의 힘을 주변 치아들이 더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 치아들의 손상이 더 빨리 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능하면 이러한 브릿지는 이제 잇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아니면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이러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제 하게 되는 선택적인 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검진이나 치석 제거 등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 스크류이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체들은 없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많은 불편함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러한 이솔제가 똑같이 하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치간치수나 치실을 똑같이 사용하셔가지고 위생 관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가 있는데 임플란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비용도 상당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또 틀니가 굉장히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틀니도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틀니는 이제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틀니는 세척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쉽습니다. 하지만 틀니를 세척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칫솔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칫솔을 사용할 때는 너무 강한 이 칫솔모가 있으면 칫솔모는 너무 강한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이런 칫솔모가 너무 강하면 칫솔의 마모나 아니면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소프트한 그런 칫솔을 추천드리고요. 소프트한 것으로 이제 틀니를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니를 닦을 때는 일반 치약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치약은 치약 성분 안에 연마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연마제는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알갱이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미세한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서 치아 표면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좀 시원한 느낌을 들게 할 수 있지만 틀니 같은 경우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틀니에 스크래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틀니에 조금 더 많은 치태나 세균들이 좀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표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틀니를 닦으실 때는 가정에 있는 중성세제
흔히 말하는 퐁퐁 그런 주방 세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폴리덴트 같은 그런 세척제가 판매를 합니다. 폴리덴트 말고 다른 회사도 있으니까 그런 세척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 자체가 레진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장기간 드라이한 곳에, 장기간 건조한 곳에 방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틀니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를 보관하실 때는 틀니통 안에 물이나 깨끗한 물 같은 것을 넣어둔 상태로 좀 더 촉촉하게 틀니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1989년도부터 80세에는 20개 이상의 치아를 갖자는 8020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8020을 위한 10가지 행동 수칙으로 이제 10가지 안내사항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음식물을 오래 잘 씹기였습니다. 음식물을 너무 씹지 않고 바로 넘기게 되면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씹을 때는 저작근이라는 얼굴에서 가장 힘이 강한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육 자체가 뇌 혈관으로 통하는 그런 혈류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혈류량 증가가 치매도 예방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씹었다고 하더라도 입안에 있는 위생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잘하는 것, 그리고 입안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치간칫솔 사용, 치실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잘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렸고요. 그리고는 구강 건조증을 막는 침샘 마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샘은 총 3개가 있는데, 이제 악하선, 이하선, 설하선이라는 그 침샘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앞쪽과 턱 아래, 그리고 턱 밑쪽 3군데 침샘이 있는데, 이 침샘을 각 10회에서 10회 정도씩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손으로 해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따뜻한 수건을 만들어서, 따뜻한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아니면 가볍게 삶거나 해서 따뜻한 수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따뜻하게 만들면 더 혈류량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따뜻한 수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치매 분비를 좀 더 촉진시키는, 여기랑 그리고 이 아랫부위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되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다시 10회 정도씩 하시면 되고, 그리고 턱 밑부분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혀를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 혀 또한 운동하는 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혀를 길게 최대한 내밀고 좌우로 세게, 좀 부끄럽지만 혀를 내밀고 좌우로 최소한 10회 이상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혀를 360도 돌리면서 입술을 핥듯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금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류,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신다든지, 그거 외에도 이제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 그리고 치주 질환이 발견됐을 때는 최대한 빨리 치료하시는 것, 그리고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6개월 안에는 이제 상실된 부위를 수복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지금까지 구강위생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충분히 잘 설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치질을 2분 이상, 하루에 2번 이상 꼭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수단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양치질이고, 양치질만 충분히 잘한다고 하시더라도 위생관리는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생관리를 잘 하셔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의 8020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변 치과에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